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 새로운 창세기의 제2장 기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제는 빛과 벽 그리고 메아리입니다. 한 아이의 죽음으로 시작된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1장이 인간의 존엄과 기계의 효율성 사이의 충돌을 다뤘다면 2장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생명을 구할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세상일까요? 2035년 1월 5살 민주는 척수성 근위축증으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영어로는 SMA라고 부르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아이의 생명은 심박수 모니터의 규칙적인 전자음과 인공호흡기의 강제적인 숨소리에 의존합니다. 엄마 혜진이 잡은 아이의 손은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차갑습니다. 병만은 아이에게서 움직임뿐 아니라 욕망마저 거세했습니다. 쉬익턱, 쉬익턱. 기계가 숨을 쉬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1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이 고요함이 혜진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때 다보스에서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무대 위에서 과학자 엘레나 마이클슨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신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녀가 공개한 프라임 에디팅 기술은 유전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코드를 재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상시험 영상이 공개됩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SMA 환자 소년이 6개월 후 자신의 두 발로 잔디밭을 달립니다. 완치되었습니다. 혜진의 절규가 들립니다. 민준아, 엄마가 찾았어. 널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프라임 에디팅은 생명의 코드를 다루는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프라임 에디팅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 DNA를 자르지 않고 검색과 치환 방식으로 오류를 교정합니다. 마치 문서 편집기에서 찾아 바꾸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 구성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프라임 에디터, DNA 한 가닥만 자르는 니케이스 효소와 새로운 DNA를 합성하는 역전사 효소의 결합체입니다. 둘째, 패그 RNA, 표적을 찾는 가이드 역할과 교정할 정보를 담은 설계도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론적으로 인간 유전병의 89%를 교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20억의 벽 생명 자본주의의 현실, 그러나 구원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상 치료 비용 약 20억 원. 20억 원이라는 비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넘을 수 없는 계급의 벽입니다. 이는 현실의 SMA 치료제 졸겐스마가 약 25억 원인 것이 보여주듯 생명의 가치가 지불 능력으로 환산되는 생명 자본주의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생명은 더 이상 신성한 것이 아닌 수리 가능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2050년 20억의 벽은 사회 전체를 감싸는 유전자의 벽이 됩니다. 소설은 2050년에서 2100년까지를 제1기 신체적 계급화의 시대로 설정합니다. 의료 쿼터제가 도입됩니다. 공적 건강보험이 재정 파탄을 막고 국가는 치료 효율성을 기준으로 환자를 선별합니다. 경제활동 복귀 가능성이 낮은 노약자와 빈곤층은 치료에서 배제됩니다. 유전적 프라이버시의 종말이 찾아옵니다. 모든 시민의 유전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신용등급처럼 관리됩니다. 유전적 질병 확률이 높은 개인은 취업보험 결혼에서 조직적인 차별을 받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모든 노력이 20억의 벽 앞에서 무력합니다. 동정과 기도는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금융 시스템은 가난을 이유로 등을 돌립니다. 같은 병동의 다른 부모들은 체념 섞인 목소리로 현실을 말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목표액의 0.02%인 모금액 42만 8천 원. 따뜻한 위로는 계좌를 채우지 못합니다. 금융권, 낮은 신용등급으로 추가 대출 불가. 사채는 또 다른 지옥의 문입니다. 국가, 예산이 없다. 건강보험 적용 시 건보료 10배 인상.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 목숨값도 시장 논리에 따라 매겨지는 겁니다. A급 인생은 살고 폐기 등급은 죽는 사회입니다. 20억의 벽은 소설이 아닌 21세기의 현실입니다.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와 소설 속 치료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격. 현실의 졸겐스마는 약 25억 원, 즉 200억 10만 달러입니다. 소설 속 치료제는 20억 원으로 20억의 벽이라 불립니다. 가격 논리. 졸겐스마는 평생 치료비 대비 저렴하다는 가치 기반 산정입니다. 소설은 생명의 가치를 자본으로 환산하는 생명 자본주의입니다. 접근성. 졸겐스마는 엄격한 보험 급여 기준이 있고 기준에서 1%만 벗어나도 전액 부담입니다. 소설은 보험 적용 불가로 극소수 상위 계층만 접근 가능합니다. 결과. 졸겐스마는 간 독성 등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소설 속 혜진의 절망은
한국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서 탈락한 환자들이 있고 수많은 환자들이 이미 겪고 있는 구조적 폭력의 재현입니다. 생명 자본주의와 기술적 합리성 새로운 죄의 구조. 돈이 없으면 유전적 오류를 수정할 수 없었고 오류는 곧 죽음이었다. 두 논리는 결탁합니다. 기술은 측정 가능한 것만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자본은 지불 가능한 것만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가난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치료받을 자격이 없는 생물학적 원죄가 됩니다. 왼쪽 이미지는 전통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오른쪽은 데이터와 자본이 지배하는 미래 도시입니다. 한 사람이 두 세계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자본이 되는 시대 생명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 자본주의란 생명 그 자체, 즉 유전 정보와 세포의 활력을 자본 축적의 원천으로 삼는 경제 체제입니다. 첫째, 생명의 상품화. 인간의 신체는 더 이상 신성한 영역이 아니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둘째, 질병의 비용화. 질병은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수리 비용이 드는 감가상각 요인입니다. 셋째, 치료의 투자화. 20억은 아이의 목숨값이 아니라 그 아이가 미래에 창출할 가치의 현재 가치로 계산된 투자금입니다. 우리 아이들 목숨값도 시장 논리에 따라 매겨지는 겁니다. 결국 혜진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설령 지금 20억을 가져오셔도 너무 늦었습니다. 희망 고문은 끝났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기적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기도는 신과 자본이 아닌 아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신이시여, 돈도 기적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준이 가는 길 아프지 않게만 해주세요.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기계음이 사라진 병실. 혜진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식어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사랑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현대사회는 측정 가능한 것만이 실제한다는 기술적 합리성에 지배됩니다. 과거 신의 개입이 필요했던 불확실성의 영역인 질병과 재해가 기술적 통제인 백신과 약물하에 들어오면서 기도는 가시적 성과를 증명할 수 없는 무가치한 행위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부재가 아니라 기술이 모든 변수를 통제하여 신의 개입 여지를 없애버린 완벽한 기술적 폐쇄, 회로의 완성입니다. 혜진 가족이 처음부터 프라임 에디팅이라는 기술적 해법에만 매달렸던 것은 이 시대가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박탈감을 심화시킵니다. 과거에는 불치병이라 어쩔 수 없었다면 이제는 치료제가 있는데 돈이 없어 죽는다. 죽음의 원인이 운명에서 가난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생존에 필요한 산소와 같습니다. 개발비 회수. 제약회사는 생명이 아닌 비즈니스를 추구합니다. 수요와 공급. 희소한 기술은 천정부지의 가격을 형성합니다. 지불 능력. 생명의 가치가 개인의 경제력으로 환산됩니다. 부자들은 돈으로 생명을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생명을 팔아도 생명을 살 수 없었다. 소설의 세계관은 이 시스템이 초래할 300년의 미래를 경고합니다. 2050년에서 2100년은 신체적 계급화 시대입니다. 2100년에서 2200년은 생식선 귀족의 탄생 시대입니다. 2200년에서 2350년은 종의 분화와 공멸 시대입니다. 이는 단순한 빈부격차를 넘어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으로 분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1단계 2050년에서 2100년 신체적 계급화 국가의 체세포 유전자 치료가 보편화되며 공공의료보험은 붕괴합니다. 국가는 치료 효율성에 따라 환자를 선별하는 의료 쿼터제를 도입합니다. 유전 정보는 신용 등급이 되고 유전자의 벽은 사회의 모든 기회를 차단합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미래의 병원 대기실에서 일부 환자들은 승인 표시를 받고 일부는 거부 표시를 받습니다. 유전 정보에 따라 치료 자격이 결정되는 세상입니다. 2단계 2100년에서 2200년 생식선 귀족의 탄생. 금기였던 생식선 편집이 부유층을 중심으로 확산됩니다. 질병 치료를 넘어 지능 외모 수명을 강화한 디자이너 베이비가 태어납니다. 사회는 유전적으로 강화된 젤리치와 비강화인 내추럴로 양분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생물학적 카스트 제도가 고착됩니다. 이미지 상단에는 밝고 깨끗한 공간에서 우아하게 대화하는 유전적으로 강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어둡고 낡은 공간에서 올려다보는 비강화인들이 있습니다. 3단계 2200년에서 2350년 종의 분화와 공멸. 최적 유전자만 선호되면서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은 소실되고 특정 바이러스에 전 인류가 취약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유전자를 조작한 제네시스와 기계와 결합한 메카니쿠스 사이에서 순수한 호모사피엔스는 멸종 위기종으로 전락합니다.
인류는 무엇이 인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기술로 완벽해질 것인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상실할 것인가? 기도의 비극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술의 혜택을 분배할 윤리와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민준의 응답 없는 기도는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소외된 모든 이들의 절규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효율성의 길인가, 인간성의 길인가? 민준의 죽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첫째, 생명을 구할 기술이 있지만 돈 때문에 쓸 수 없다면 그것은 희망입니까, 고문입니까? 둘째, 생명의 가치가 자본으로 결정되는 사회에서 의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셋째, 아무런 힘도 없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용과 사랑은 패배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마지막 승리입니까? 기술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할 것인가? 기계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시간을 되찾으려는 저항은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장 장인의 시간이 인간의 불완전함이 가진 가치를 물었다면 2장 기도는 그 불완전한 인간이 기술과 자본의 벽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혜진의 마지막 기도는 시스템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아이를 안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어떤 알고리즘도 계산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입니다. 문피아에서 새로운 창세기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